좀 쉬셨습니까? 이제 9강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너무 길게 제가 이야기를 해버려 가지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게 좀 시간이 오버돼 버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2, 30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했을 때 이 문화유산의 개념이 있죠. 어,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소산으로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 음악, 그 다음에 인종학적 유산, 그 다음에 민속, 법, 습관, 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재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그랬을 때 예술의 탄생을 기원서를 갖다가 위로 올라가 보면 미술의 기원은 뭡니까? 동굴벽화 아닙니까? 동굴벽화. 그러면 동굴벽화를 왜 인간이 벽화,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왜 소 모양을 그리고 소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축들의 모양을 그려 놓았을까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방, 그러니까 모방설이죠. 모방설. 예술이라는 거니까 똑같이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의 발달사를 보면 인간의 모방에 의해서 그 전까지 뭐니까 이 미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시각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똑같이 그리는데 핵심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다가 미술이 절대적 변혁기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사진술의 발달이죠. 사진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술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인상주의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바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미술의 어떠한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혹은 이 여기 나와 있듯이 습관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문화라는 것은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앞세대들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48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한반도 땅덩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이라든지 어떠한 그러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계속 전해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한국의 문화유산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것은 결국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 창조 능력이죠. 그 다음에 문화 보존 능력, 그 다음에 문화 계승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와 규모 등이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것을 잘 지켜서 보존시키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IS가 테러 집단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세계 문화유산을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그 세계 문화유산들을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뭐 로켓포를 쏴가지고 뭐 부숴버렸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폭력적 테러 집단의 아주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무식해 이런 거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종교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어떠한 그 세를 과시한다는 명목으로 인류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그 문화유산들을 마구 훼손해 버리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지한 거죠, 그거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이를테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에도 세계유산이라든지 세계기록유산들이 막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유네스코에서 선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 인류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말고도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런 거죠. 인간이 이 어떤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때 그 문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왜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살기 편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문명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고, 사유체계 이런 것들도 계속 뭡니까? 철학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글들을 왜 기록유산으로 계속 남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어떠한 가치 혹은 사고, 사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몇천 년 전에 인물인 공자의 논어를 지금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을 생각해보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갖다 되씹어 보겠습니까?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움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에게 만약 도덕과 윤리가 없다면 인간다움이 훼손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뭐와 하든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동식물들.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여가지고 살고 싶다.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에는 즐거운 삶일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인류가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코비드라는 코비드19죠. 코비드19라는 이 전 세계의 어떤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또 인류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극복해가고 이겨내려고 계속 국가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유산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문화유산의 현황은 그럼 어떠하느냐? 먼저 한국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1972년에 지정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에 따라서 지정한 유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존하려고 해서 그걸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 다음에 복합유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석굴암하고 불국사가 지정이 되거든요. 석굴암 아까 말씀드렸죠. 경주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경주는 가볼만 합니다. 경주는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 우리가 천년고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천년고도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그러니까 신라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1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1000년. 그러면은 1000년을 왕조가 이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1000년의 왕조라는 것은 그 유래가 별로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이거는 불교의 문화유산이거든요. 불교에서 석굴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 조각상이 있죠. 그 암자가 동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국사라는 것은 다보탑과 석가탑이 대표적이죠. 다보탑과 석가탑 그 어떠한 탑 모형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탑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불국사 몇 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으시면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무정광 대다란이경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인사에 가면 그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경판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판 인쇄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판 인쇄본에다가 그걸 다 글자를 새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경판전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종묘죠. 종묘가 이제 여기 뭐 우리 여러분들이 종묘 사직할 때 그 종묘입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 있죠. 창덕궁. 창덕궁의 후원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어떠한 그 경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창덕궁 이제 비원이죠. 비원. 이제 그 비원은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다녀오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왕궁인데 후원, 그러니까 정원이죠. 정원. 뒤쪽에 있는 정원인데 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인공 정원이죠.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 있죠. 수원 화성. 그 다음에 경주 역사지구. 경주 전체를 갖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지구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보시면요, 그 왕의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왕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요, 그냥 주변이 전부 왕의 무덤들입니다. 저 무슨 산이야 언덕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다 왕의 무덤들이죠. 그게 이제 경주 역사지구 안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유적 있죠. 고창, 그 다음에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 이 고인돌 유적 역시 어떠한 그 구석기, 신석기 문화를 갖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자료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좀 황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돌무덤이 있거든요. 돌무덤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고인돌을 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묻었구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 있죠.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용암을 흘러내리는 용암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광지로서 제주도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제주도 한 번쯤 다녀오셔 뭐 한국에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가 보셔도 괜찮죠. 그 다음에 조선 왕릉이 있죠.
조선 왕릉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릉을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 그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그 형식 그 가구의 모습, 그러니까 집이 하회마을에 뭐 가게 되면 경북 하회마을에 경북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 자체가 전체가 이제 문화재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 옛날 옛 집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그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그 백제가 웅진하고 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도를 막 이렇게 옮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공주라든지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이 세 도시에 백제의 어떤 역사 유적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는 것도 하루 코스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하시면 여기서 뭐 공주라든지 부여 같은 데는 한 2시간 정도 오면은 왔다 갔다 갈 수가 있고 올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뭐 크게 뭐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니까 뭐 다녀오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있죠. 세계 기록유산. 그래서 이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것 역시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록유산들을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먼저 16건이 있는데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이죠. 뭐 앞서도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르칠 훈 백성민입니다. 그다음에 바를 정 소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준 거죠. 훈민정음은 문자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기록을 자기들이 사관이 매일 왕의 어떠한 생활을 전체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죽고 나면 추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존대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왕의 이름을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 죽고 나서 추존된 겁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세종이라고 안 부르죠. 세종 1년 이렇게 왕조실록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그 왕이 죽고 나서 사관들이 그 왕의 기록을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일대부터 마지막 황제의 그 왕이었던 순종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한 왕의 기록을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기록 유산으로 남겨놓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떠한 기록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직지심체 요철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금속 활자본이죠.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입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라는 것은 비서실, 그 왕 비서들이 자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그게 이제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떻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묘사하고 써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지정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의궤라는 것은 조선 왕조에 있었던 이런 의식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뭐 왕의 뭐 이를테면 즉위식이 있었다, 혹은 뭐 장례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배치도 그림 같은 것도 다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왕이 이를테면 행차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왕의 행차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아까 말씀드린 해인사의 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거든요. 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것은 다란이경이죠. 경전이죠. 경전. 경전. 그러니까 해인 그 이런 겁니다. 그 대장경을 왜 만들었냐면 몽고의 침입이 있었죠. 몽고의 침입이 있고 나서 그 국난 극복의 의지죠. 고려시대 때. 몽고가 침입해가지고 온 국토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불교의 힘으로써 그걸 이겨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동의보감은 이제 허준이 지은 의학서죠. 의학서. 의학서. 그래서 지금 한의학에서 그냥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일성록. 일성록이라는 것은 이제 정조 그러니까 영조 말부터 정족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순종에 이르는까지의 어떠한 조종과 이 신하 사이에 관해서 기록한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임금의 일기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떤 정부의 공식 문서 형태로 해가지고 국정일기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국정일기. 그게 일성록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광주민주화운동은 이제 5.18이죠. 5.18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5.18은 그 198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과 지금 한 3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5.18의 그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민주화를 일구어내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민주화 열기에 의해 가지고 독재 권력과 어떻게 맞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난중일기는 난중이죠. 말 그대로 임진왜란 중에 쓴 일기입니다. 누가요? 이순신이. 이순신이 썼던 일기가 난중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은 이제 저기 박정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그 국가 변혁을 시도했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군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변혁된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물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영상 기록들을 어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그 어떤 특수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유교 책판
유교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조선 왕조 어버는 게 조선 왕조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전에 국가 채무를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갚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한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IMF가 왔을 때도 한국민들이 뭡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국가가 저렇게, 그러니까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유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유재산을 다 내놔요. 조금이라도 국가에 어떠한 그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게 이제 어떠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의 민족의 어떤 독특함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잘 호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의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같은 것도 지금 벌써 70% 달성해버렸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인구 대비해가지고 가장 빠른 접종률 속도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독특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으로 이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라는 것은 조선통신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조선통신사가 어떤 선진 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에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통신사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록물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건 어떠한 외교 관계에 관한 기록물들을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서 지금 세계 기록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세계 무형유산이 있죠. 그래서 세계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유산,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죠. 를 선정해가지고 그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무형유산을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뭐냐면, 그러니까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보이지 무형, 없을 무, 형태 형자거든.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유형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앞에 이를테면 석굴암이다 석굴암, 다보탑이다 다보탑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무형유산이라는 건 그걸 보여지는 게 없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그 무형유산에서 종묘 제일의 악, 그러니까 종묘 행사를 할 때 제일의 악이죠.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의 어떠한 악, 제일의 형태의 음악, 이게 이제 종묘 제일의 악이죠. 그 다음에 판소리가 있죠. 판소리.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강릉의 이제 단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단오 때 뭐 창포물에다 머리 감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릉 지방에 가면 단오제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공식 행사로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강술래. 다음으로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라는 것은 그 남사당 패라는 그러니까 이 농악, 아니 그러니까 사물놀이를 하는 그러니까 남사당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노는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남사당 놀이라는 것이 그러한 집단들이 노는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것을 유지시켜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영산제. 이제 제사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영산제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산제,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죠, 일종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해와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된 거죠. 다음으로 제주 칠머리 당영등 굿이죠. 이거는 굿이죠. 굿. 굿이라는 것은 무당. 제가 샤머니즘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당이 접신하는 과정에서 신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굿을 하거든요. 그 굿이 칠머리 당영등 굿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처용무, 처용설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용무라는 것은 그 처용설화에서 비롯된 그 무, 춤입니다. 그다음에 가곡이죠. 가곡. 그다음에 대목장. 대목장은 이제 이 목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을 때 목수의 개념은 그 집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목수라고 하거든요.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대목장이라는 것은 대목수라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 어떠한 궁궐을 짓는다. 그랬을 때 그 궁궐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대목장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사냥, 사냥 형태죠. 이것도 하나의. 그다음에 택견, 한국의 어떤 전통 무술이죠. 전통 무술인 택견. 그다음에 줄타기, 그 줄 하나 놔두고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그 줄타기가 있죠. 그다음에 한산 모시짜기. 한산 지방에 가면 모시옷을 짜는 그 과정들을 하나의 무형유산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리랑, 노래죠, 노래. 그다음에 김장, 김장 문화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네요. 그다음에 농악. 농악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농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줄다리기, 그 다음에 해녀문화, 제주 해녀문화가 있죠. 줄다리기는 지금 뭐 우리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뭐 줄다리기죠. 다음으로 한국의 문화재 현황을 놓고 보시면 한국 문화재의 분류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유형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무사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들을 이제 유형문화재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물, 전적, 사적, 그 다음에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이 국보나 보물, 사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국보나 보물, 사적은 훼손했을 때는 법적 제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인간문화재라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정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정신적 창조물,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놀이, 이런 것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념물이 있죠.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조개덤이라든지 고분이라든지 성지라든지 궁지, 요지, 유물, 이런 것들을 다 기념물이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물. 다음으로 이제 민속 자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풍속 및 습관에 사용되는 의복, 가옥 등으로부터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민속 자료라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지정문화재의 현황이라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307점이 있고요. 보물이 1500점, 그다음 사적 473점, 사적 및 명승 10개, 그다음 명승 21개, 천연기념물 375, 중요무형문화재 113, 중요민속자료 244 이렇게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국의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보고요. 유튜브로 한국의 과학유산에 관한 두 편의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냥 한 편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나머지 한 편은 시간 되시면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산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 위해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